드디어 명태균 게이트가 명태균의 일권과 관련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 발 한결에 특정으로 명태균이 뒷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명태균이 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에게 매일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힘 예비 후보들에게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강혜경 씨의 녹취와 노종면 의원이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은 22년 2월 28일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매일 대선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돌린다. 공표할 것이 아니니 연령별 가중치를 나중에 주라며 돈은 모자라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얘기해서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한테 받아오면 된다.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오라. 내가 그거 돌린다고 다 공지했다. 돈 달라 헤어지라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씨, 니은씨, 디귿씨는 반예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이라 합니다. 또한 명태균이 지시한 여론조사는 이후 미래한국연구소가 P&R에 의뢰해 모두 9차례 실시됐다고도 합니다. 특히 다음 대목이 충격인데 여론조사 비용 관련해 당시 사정을 아는 경북 지역의 정치 관계자는 한겨레 측에 2021년 11월부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말해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 기억씨, 군수 예비후보 니은씨 등에게 돈을 받았었다는 놀라운 증언을 했고 이들은 명태균에게 각각 6천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을 명태균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명태균에게 돈을 댄 예비후보들은 이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이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험난한 건 이들의 돈을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김영선 전 의원이 갚아줬다는 겁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명태균은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고 김영선은 이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점점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 노종면 의원의 활약이 정말 눈부신데 오늘 보도 역시 강혜경 씨의 제보를 통해 노종면 의원이 터뜨린 것임을 생각하면 노종면 의원이 강혜경 씨의 깊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 특종의 배경엔 노종면 의원 못지않게 의외로 이준석 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최근 이준석은 백분 토론에 출연해 명태균 수호자를 자처하며 강혜경 씨를 향해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인연도 없다며 최근 강혜경 씨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험담망언을 했는데 그렇기에 이번 강혜경 씨의 작심 제보는 이준석을 향한 대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춘 게 아니다. 현재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일일이 답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이 찔리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뭐가 제일 발목 잡혔냐 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특히 대통령과의 그런 카톡 캡처본 문자 캡처본 이런 것들이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건은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그 행동을 이준석한테는 안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의 말이 거짓이거나 혹은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장난쳤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본인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에 토론에 나가가지고 말을 조금 앞뒤를 다르게 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강혜경 씨가 정말로 이준석의 망언에 분노하여 오늘 제보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준석이 자신의 명주를 재촉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앞서도 말했지만 이준석이 출연한 지난 100번 토론은 이준석이 정말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련의 화면이었는데 이는 노영희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준석이 무리수를 둬야 할 만큼 명태균에게 뭔가가 잡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명태균 캐비넷이라는 소나기만 피하려는 이준석의 얕은 끈은 잘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끝으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가 통찰한 이준석의 앞날이 컴컴하기만 한 이유 여러분께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준석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기 시작하는 국면이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저렇게 무리를 던지고 있잖아. 네. 자기는 아마 지금 뭔가에 빠져가지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 3일 동안에는 명태균의 대변인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명태균에 집중하느라고 그쪽을 잘 안 봤는데 이제 슬슬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된 거나 아니면 창원 산당 관련된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 너 어디까지 알았어? 웬만한 팩트들은 거의 다 나왔어. 맞습니다.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그 당시에 다른 캠프 사람들, 심지어 다른 대선 후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다 나왔잖아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김건희는 어디까지 알았어? 이준석은 어디까지 알았어? 그러면 이준석은 언제부터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고 보니 한 몸이었고.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렸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이준석을 걸고 넘어져야 된다니까.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은퇴하라.